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고 또 다양한 또 문화 행사까지 또 동시에 접할 수 있으니까 동네 책방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게 어떤 그 경쟁 구조라기보다는 이런 기회 확산 쪽으로도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그게 각 공간마다 지금 우리 원 대표님이나 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책방의 느낌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아오시는 분들은 뭐 동네 주민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또 뭐 문인들도 있을 테고 지역의 어르신도 있을 테고 퇴근길에 이제 직장 또 주말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접근성이 좋잖아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책방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 반, 뭐 이제 우려 반, 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다양성 있는 공간에 이런 책방들이 동네 책방이 많이 생기면 훨씬 더 그 풍족해지지 않을까. 특히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좀 영세한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6년 서울에 책방을 했는데 아마 어머니, 아버지 도움이 아니었으면 아마 10년은 못 버텼을 거예요. 제가 불효자인데요. 아버지가 책방 열고 바로 같이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 퇴직금 1,000만 원 받은 걸 다 책방에 주시고 달마다 제가 50만 원을 드리면 그거를 1년 이렇게 모았다가 목돈으로 돌려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책방을 유지를 한 거예요. 책을 팔아서 유지를 한 게 아니라. 완전 도서정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싸게, 제주도도 인터넷에 주문하면 배송비 무료더라고요. 제주도는 배송비 낼 줄 알았더니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이 책이 그 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큰 책방에 주는 것과 우리가 작은 책방에 주는 그 공급률이라고 해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큰 책방에는 10,000원짜리면 5,000원에도 주는데 우리는 7,000원, 7,500원이 주는 거예요. 그 책 한 권 팔아서 1,000원, 2,000원 남기기가 힘들어요. 다 카드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 납품 의뢰가 와요. 도서관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 저 납품 안 해요. 딱 그래요. 납품하시려면 정가로 하시면 납품해요. 10%, 5% 마일리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정가로 사시면, 그때 정가로 주문하더라고 또. 그러니까 책이 저렴하게 팔려야 될 게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그 도서 정가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문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동네 책방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 말려요. 아, 그게 되겠느냐. 왜 그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만 이제 3년째 지금 하는데, 그래서, 꼭 버텨보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얻는 것도 참 많습니다. 얻는 것도 많고, 그래서 하길 잘했다 하고, 언론계에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사람을 인터뷰하는, 또 책을 인터뷰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또 저는, 지역의 여러 그 문화 담론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공간에서 또 만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저는 큰 보람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우려보다는 어떤 희망, 동네 책방에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네요. 제가 이거 사실 서점을 오픈을 할 때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영업을 잘해서 매출이 높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서점, 책방의 특성상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는 뭐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해보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스스로 저와 약속한 게 있었는데 나를 지키는 삶, 그러니까 책방 주인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서점을 열자였어요.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너무 이상적인 삶이겠죠.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서점 주인이 꿈이었는데 전 어쨌든 꿈을 이뤘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 굶어 죽지 않아.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엄청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을 하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다들 동네 책방 운영하시면서 참 어려움 겪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책방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좀 굳어지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책방의 주인은 책인데 그래서 책을 통해서 빛이 나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좋은 책을 컬렉션을 하고 보큐레이션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동네 책방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고 주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문화이음의 역할들을 좀 하는 그런 동네 책방.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앞으로. 그래서 서귀포 시민들, 또 제주도민들, 또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동네 책방을 통해서 조금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게 그게 동네 책방이 좀 나아갈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은 대표님요? 우리 책방은 학습 참고서를 팔질 않아요. 그것은 우리 책방이 안 팔아도 다른 곳에서 팔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영어, 수학, 더하기, 빼기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옛날 이야기, 그런 어떤 살아있는 내가 왜 사는가라는 것들을 옛 이야기나 그림책을 통해서 재미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저는 파는 곳이기 때문에 동네 책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해야 될 것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고 이런 지역 문화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책에서 보면 오로지 IT라든가 어떤 전자 기술을 통한 어떤 생산력 증대,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경제 성장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한다든가 어떤 기본소득을 한다든가 이건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문학 책들을 통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은 술집도 아니고 머리방도 아니고 전자놀이방도 아닌 바로 책방이다. 책방의 어떤 인문학적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덴마크란 나라가 60년 전부터 인구의 95%가 다 대여섯 명씩 계속 책 읽기 모임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7, 8월 달에 제주시의 책섬, 그러니까 책방에서 썸을 타다라는 책방 예술제를 했는데 그런 걸 왜 했을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지키고 나누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해서 신앙송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우리 제주 풀무질과 책학방 같은 경우는 마을 탐방 지도도 만들고 그런 식의 어떤 걸 통해서 마을의 어떤 우물 같은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 문화의 요충지로서 그런 역할을 그건 책방만이 할 수 있는 곳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필름 카메라를 아직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살 수 없어서 와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작은 서점, 작은 책방은 그 책방답게 그리고 그 손님들의 취향을 서로 함께 반영을 해서 그 작은 책방 다움이 조금 더 빛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관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서점이 되게 또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작 우리 지역 내에서는 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냥 불특정 소수가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거점 공간으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희 이듬해 봄 이름도 사실 이듬해 봄이 내년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손님들한테 우리 이듬해 봄에 또 만나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도 꼭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끔 작년에 오셨던 손님들도 오셔서 물어보세요. 주인 안 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작은 다른 서점 분들도 서점 주인 대표님 분들도 그냥 다 힘내셔서 아까 여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게 막 서로 경쟁 구조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점의 서점다움을 조금은 더 너무 불특정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동네 책방의 어떤 가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정말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동네 책방들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낭만 동네 책방에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또 다음에 세 분의 책방 지기들과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